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자, 테슬라 21년 4분기 실적이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역대급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고, 자, 일론 머스크가 베를린에 방문을 어제 한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왜 방문했을까요? 이것도 알아보겠고, 가장 강력한 매크로 이슈 금리 인상이라 할 수 있죠. 이것도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트럭 철강 공급업체 2월 초에 운영을 시작한다고 해요. 이것도 알아보겠고, 스타링크 활성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이렇게 안전합니다. 431마일당 한 건의 충돌이 있었다고요. 이것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가지고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루어 보도록 해요. 꾹꾹 눌러주세요. 자, 어저께 저희 VIP 클럽, 그러니까 저 유료 회원 멤버십 방송에서는 첫 라이브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회원분들과 테슬라 21년 4분기 실적을 완전히 뽀개버렸어요. 정말 자세하게 분석을 해 놓았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VIP 클럽 회원 신청하셔가지고 꼭 봐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라방 말고도요. 이렇게 지금 VIP 멤버십에는 아주 인사이트가 넘치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제가 수업료를 줄여드리기 위해서 아주 좋은 영상들을 많이 올려놨으니까 자, VIP 클럽 꼭 신청하셔가지고 한번 봐보시기 바래요. 자, 어제 VIP 클럽의 라이브 방송 때 제가 실적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일부만 제가 오늘 간략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이따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자, 파월 의장이 저번 주 화요일 날 청문회에 나와서 의견을 말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드릴 건데 자, 금리 인상 시기에는 어떤 회사를 사야 하는지 이것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옆에는 이제 테슬라가 있고 오른쪽에는 비욘드 미트라는 자, 대체육이죠. 대체육을 만드는 그런 회사. 자, 이 회사도 성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두 회사의 자, 그래프 차이가 극명하죠. 한쪽은 올라가는데 한쪽은 쭉 내리 빠지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적이 올라가는 회사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빨간색이, 자, 향후 12개월간의, 자, 향후 1년간의 실적 추정치다.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상승하고 있죠. 테슬라, 이 하얀색 선은 테슬라 주가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따라서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우리 태순이 태시기는 성격이 화끈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 화끈하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 화끈하게 내려가지만 어찌됐건 이 실적 빨간색 선을 따라서 올라간다는 거죠. 자, 비욘드 미트 회사는 자, 빨간색 실적선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전망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주가는 미래의 그 실적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주가도 내리 빠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회사의 가치에 대한 할인율이 높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가 자, 실적의 가치가 금리랑 경쟁을 하게 된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회사의 가치에 훼손이 될 수 있고, 자,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회사들은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금리 인상 시기에도 버틸 수 있고, 금리가 인상되는 거 기껏해야 뭐 0.5%, 1%까지도 인상이 될 수 있겠지만, 테슬라는 1년에 50%, 70% 성장하는 회사니까, 자, 이런 회사를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EPS 트렌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주 자세하게 제가 제 라이브 방송 때 VIP 멤버십 라이브 방송 때 제가 다방면으로 다 분석을 해드렸는데 자, 모두 공개 방송에는 저의 EPS 트렌드 예상치 자 2.64다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논 갭으로 봤을 때 2.64고 전분기 대비 약 40%가 넘는 그런 실적 상승, 자 순이익의 상승이 있었고 3분기는 2분기 때보다 그렇게 많이 상승했었죠. 이때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죠. 자, 1.86 찍었을 때, 자, 찍고 엄청나게 그 급박하게 한 1200불까지 올라 버렸을 때가 이것을 기록했을 텐데, 그때보다도 훨씬 많이 성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1.86, 1.45, 그러니까 2분기 때 1.45였는데, 3분기에 1.86 올라갈 때는 자, 20% 정도, 20 한 1, 2%인가요? 이 정도 올라갔습니다. 28%인가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는 40%가 넘게 올라왔다. 그러니까 자,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좋게 보셔야 돼요. 긍정적이다. 그래서 올해 1월달, 2월달에 한 번의 슈팅은 주가 슈팅은 충분히 나올 법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실적 추정은 이렇게 아주 자세한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한 대당 뭐 매출액, 그 다음에 한 대당 매출 원가 이런 것들을 다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2.64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량이 워낙 많이 증가했으니까 30만 8,600대로 400개 증가를 했죠. 그리고 자, 믹스도 많이 개선되었다. 자, 모델 Y가 많이 판매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2.64라는 EPS가 나왔다. 이렇게 일단은 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테슬라 관련 뉴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강력한 매크로 이슈로 금리 인상을 제가 꼽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유가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함께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유가가 오르면 금리 인상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저번 주 화요일 파월 의장이 청문회에 출연했었어요. 상원 의회 상원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if we have to raise interest rates more over time, we will. 그러니까 여러 번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최근에 이런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 그것을 반영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이 하는 말이 자, 인플레이션이 최근 1년간 전년 대비 7%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 연준은 지난 1년 정도 자,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수요 때문이냐 아니면 공급 때문이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람들의 씀씀이가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제한된 공급이라는 것은 당연히 코비드, 자, 락다운으로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사람들의 이제 취업이 활발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생산도 줄어들 수도 있고 그쵸, 쉬는 날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뭐 물류업체 이런 데도 자,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 제한된 공급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인지 이거 둘 다 파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 이게 공급망 이슈 때문이다,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 연준 의장은 파월은 현재 수요가 매우 강하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죠. 자, 이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가 급격하게 회복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회복이 되고 사람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당연히 소비가 많아지는 것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요. 자,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상황 뒤에 얼마나 자, 인플레이먼트 고용이 증가했냐, 실업률을 회복했냐 이것이 뜻하는 겁니다. 고용률을 회복했는지. 자, 2020년 바로 이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고 약 한 3개월 동안은 엄청나게 실업률이 증가했어요. 자, 거의 뭐 고용이 마이너스 13%나 감소를 했었다. 하지만 가장 빠르게 또 고용률을 회복했던 게 바로 코로나 팬데믹 시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21개월, 코로나 발발 21개월, 한 2년 만에 자, 어느 정도 상당 수준 회복했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자, 2008년 이 노란색 선을 볼까요? 노란색 선은 바로 리먼 사태입니다. 리먼 사태 때는 이렇게 완만하게 지금 고용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는 21개월 만에 요 정도 한 마이너스 2%대 고용률, 약간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용률이 좀 감소했다는 거죠. 그래도 감소폭이 훨씬 줄어들었죠. 하지만 자,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자, 이렇게 해서 거의 한 60개월, 거의 5년 가까이 걸려서 자, 거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 수준으로 이르렀다. 그러니까 자, 2년과 5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이렇게 고용률 회복이 훨씬 더 빨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급반등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수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코로나가 공급을 자, 락다운 시킨 것도 있지만 수요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미쳤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집에 이렇게 거의 갇혀 있다시피 하더라도 뭐 사 먹을 거 다 사 먹고 워낙 이제 배달이라든지 자, 인터넷, 모바일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죠. 인터넷과 자, 핸드폰 하나로 옷도 살 수 있고 모든 걸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자, 2008년보다는 좀 더 빠른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수요가 충분하다 이렇게 아실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파월은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는 것을 본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리를 더 인상해야 한다면 우리는 한다는 거죠. 자, 현재 뭐 제로 금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자, 여전히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폭은 많은 거죠. 그래서 연준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역시 금리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금리 인상 이슈,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올해 빠르면 3월,
늦으면 한 6월 정도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고,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때 어느 정도 앞으로 얼마나 자주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 어느 폭까지 올릴지, 그게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겠죠. 다만 이제 첫 금리 인상이 확정이 되면 불확실성이 이제 일정 부분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오히려 더 안정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는 경제 회복 시기랑도 다 비슷하다 제가 말씀드렸고, 금리 인상, 경제 회복 이런 것들은 오히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기는 성장주만 오르는 게 아니라 경기 민감주, 가치주들, 은행주라든지 에너지, 그리고 그런 유가 관련된, 건설 관련된 이런 주식들도 다 잘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아직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부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금리 인상 전까지 부침이 있으면은, 이런 불확실성 시기에는 테슬라 같은 주식을 저점에서 계속 모아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실자가 2.6이 넘는 EPS 제가 말씀드렸죠. 기존에 제가 2.52 정도로 했는데 직접 분석을 해보니까 2.6이 넘을 것 같다. 그래서 역대급 실적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매크로 이슈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면 테슬라 주식을 모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다음 뉴스입니다. 테슬라는 가장 안전한 차예요. 차 자체도 물리적으로도 가장 안전한 차입니다. 그거는 이미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려왔고, 테슬라가 안전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 회사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궁극의 안정성을 또 추구하는 게 바로 이 오토파일럿 기술이죠. 오토파일럿에다가 이제 FSD까지 발전시키고 있는데, 오토파일럿의 사고율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고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국립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NHTSA죠. 여기에 따르면 미국에서 자동차 사고는 48만 4천 마일마다 사고가 일어나는, 보통 이 정도마다 사고가 한 번씩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오토파일럿이 작동하는 테슬라 차량은 431만 마일당 한 건의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안전도가 거의 10배가 넘는 거죠. 다른 데서 다른 차 타고 10번 사고 날 때 테슬라는 한 번밖에 사고 안 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테슬라의 기술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 이렇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2018년에도 291만 마일이었죠. 이때도 48만보다 훨씬 좋네요. 그죠? 안전성이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가.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계속 발전을 시켜서 지금 291만 마일, 307만 마일, 347만 마일, 431만 마일까지 올라왔다.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발전하다 보면 드디어 자율주행 레벨 4, 레벨 5까지 가서 이제 인간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해서 이제 FSD가 이제 공식적으로 출시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테슬라 차량도 오토파일럿이 참여하지 않았을 때, 관여하지 않았을 때는 159만 마일로 증가합니다. 그래도 3배가 넘는 안정성이네요. 그죠? 다른 자동차들에 비해서. 아무튼 테슬라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오토파일럿이 활성화된 것과 사람이 운전하는 것에 이렇게 큰 안전상의 차이가 있었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뉴스죠. 테슬라 자동차 사실 수 있으면 사는 게 안전에 훨씬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트럭 철강 공급 업체가 2월 초에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턴이라는 회사예요. 스틸 다이나믹스 SDI라고도 불리네요. 외골격 철강 공급 업체라고 합니다. 외골격. 그러니까 옆에 외장재 그 철판을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훨씬 더 지금 사이버 트럭에 대한 대기 수요가 상당히 이미 100만 대를 넘어섰죠. 프리오더가.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이 회사도, 이 철강 공급업체 SDI라는 회사도 지금 초기 운영을 시작했지만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30만 평방피트에 달하는 건물을 또 새로운 부지에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약 이 시설에 19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2조 원, 2조 2천억 정도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 공장이 이 철강 공장이 167만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 그러니까 기가 텍사스죠. 167만 마일이면 한 250km 됩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외골격 철강을 이 회사로부터 공급을 받을 건데, 테슬라가 당연히 이 철강을 더 강화시켜서 재가공을 할 것입니다. 방탄 철강이라고
방탄차체라고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엄청나게 강력한 안정성과 튼튼한 내장 외장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죠. 테슬라에서. 그래서 아마 이 외골격을 이 철강을 공급을 받더라도 자기네 기가 텍사스에서 재가공을 할 것임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사이버트럭의 초기 생산은 2023년 1분기경에 이루어질 것 같고 시험 생산은 2022 올해 말에나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공장이 2월 달에 오픈한다는 건 좀 좋은 소식이죠. 사이버트럭이 좀 앞당겨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1월 26일 날,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죠. 그때 이제 이달 말 제품 로드맵 업데이트를 일론 머스크가 제공할 것이다. 그래서 사이버트럭이나 셈이라든지 로드스터에 관련돼서 정보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실적 발표 때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모델 Y를 얼마나 더 뽑아낼 것이냐 이게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중요합니다. 기가 텍사스, 기가 베를린은 무슨 공장이죠? 네, 모델 Y 공장입니다. 그래서 모델 Y를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스타링크, 스페이스X의 통신사 사업이죠. 스타링크 활성화는 지금 계속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트윗을 날렸어요. 1469개 스타링크 위성은 지금 활동 중에 있고 272개는 궤도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 레이저 링크 액티브 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레이저 링크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UK 그러니까 영국에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인터넷이 엄청 빠르다고 지금 기록이 됐어요. 430mbps면 정말 빠른 거죠. 우리 집안에서 한국에서도 한 100mbps면 상당히 빠른 통신 속도입니다. 근데 4배가 넘는 통신 속도를 이렇게 위성 안테나를 통해서 무선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스타링크가 좋은 게 이렇게 무선이기 때문에 위성으로 바로 받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지구상 어디서든지 인터넷 통신이 아주 빠른 속도로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빠른 속도, 지구상 어디에서나 빠른 인터넷 속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레이저 링크가 장착된 위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기존의 위성 인터넷은 어떻게 하냐면요. 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위성이 여기 있으면은 위성이 이제 지구상에 있는 기지국에서 통신을 받겠죠. 그거를 다시 다른 곳의 기지국에 보내서 인터넷을 뿌리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 통신을 받았는데 위성이 여기에서 위성 간의 레이저 링크를 이렇게 통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구 반대편으로도 아주 빠르게 그 통신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위성과 위성 간의 그런 사이에는 아무 매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공 상태다. 진공 상태란 건 가장 빠른 통신 속도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성 간 통신 레이저 링크가 아주 중요한 거고 지구상 어떤 곳에서도 빠른 인터넷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술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빠른 인터넷을 구사하기 위해서 스페이스X는 향후 7년 이내에 12,000개 이상의 위성을 또 발사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미 스페이스X는 현재 전 세계 25개국에 걸쳐서 14만 5천 명에게 이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뉴스죠. 그리고 스타링크 사업이 이 사업체만 해가지고 언젠가 IPO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상장이 되면은 꼭 사셔야 될 주식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일론이 어제 일요일 날 기가 베를린에 방문한 것으로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방문을 한다고는 말을 했는데 아직 어떤 새로운 뉴스는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어쨌든 일론이 베를린을 왜 방문할까요? 일론의 베를린 방문은 당연히 기가 베를린 공장 가동을 위해서겠죠. 지금 기가 베를린은 환경단체, 특히 물 공급업체 반대와 함께 환경단체의 반대에 계속 가동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당연히 모든 공장에는 물이 필요합니다. 물과 전기가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야지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스트라우스베르크 에르크너 워터스 협회 이제 물 공급 협회입니다. 물과 관련된 이 협회랑 환경단체가 이제 연합을 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딴지를 걸고 있는 겁니다. 왜 딴지냐 이게 테슬라가 그렇게 물을 심하게 오염시키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에 석탄 회사라든지 화학 회사들이 이
베를린 근처 자 브란덴부르크 지역이죠. 이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바스프라는 회사도 있고 석탄 회사들도 있는데 훨씬 더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훨씬 더 많이 물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에게 딴지를 걸고 있는 건 아무래도 독일이 자동차 시장의 본가로서 자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당연히 딴지를 걸어달라고 어느 정도 얘기가 있을 겁니다. 좀 늦추고 싶겠죠. 아무래도 저희가 최근에 노르웨이 이런 데 판매량에서도 봤듯이 자 테슬라가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시장을 장악하는 건 특히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끌고 싶은 자 그런 폭스바겐이라든지 벤츠, BMW, 아우디 이런 회사들의 바람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역 정치인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지역 정치인들은 워낙 그 세계적인 최고의 회사에 최고의 공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부가가치가 엄청 크다는 거죠.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테슬라도 고용을 많이 하지만 테슬라로 인해서 주변에 이제 부품 공급업체들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자동차는 최고의 고용을 만들어주는 고용을 보장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당연히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일요일 날 가서 이제 정치인들도 만나고 이제 뭐 협회도 얘기해보고 다 어떻게 좋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죠. 아니면은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곧 있으면 독일 공장이 오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그랜드 오픈식에 당연히 참석을 하고 싶겠죠. 자, CEO가 가야지 모양새가 좋겠죠. 자, 유럽 공장. 저는 기가 텍사스도 중요하지만 기가 텍사스는 뭐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셈이라든지 로드스터 이런 것까지 다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어주는 회사로서 공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저는 기가 베를린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의 본가인 유럽에서 자, 유럽 시장을 장악해야지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또 합리적이고 또 효율성을 많이 추구를 하죠. 자, 그러니까 전기차 컨셉과도 잘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아무튼 저 나중에 더 정확한 정보가 또 나오면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